조선이라는 이름 뒤에는 한 소년 왕의 비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17의 나이에 왕좌에서 쫓겨나 영월로 유배된 단종. 그리고 결국 그의 삶은 한 잔의 사약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정말 단순히 세조의 잔혹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냉혹한 권력의 계산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소년 왕의 마지막을 통해 권력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잔혹한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홍이, 우리는 훗날 그를 단종이라 부릅니다. 아버지 문종의 외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세자에 책봉되며 왕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의 주변은 거대한 권력투쟁이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처 제 힘을 갖추기도 전에 그는 이미 정치적 경랑의 한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그 중심에는 바로 그의 숙부 수양대군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1453년 이른바 계유정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정변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고, 이로 인해 어린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나 상왕이 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좌를 잃은 것도 모자라 그는 이제 노산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등되어 한양을 떠나 멀리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의 왕권은 이렇게 한 조각씩 찢겨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화려했던 궁궐을 등지고 낯선 길을 재촉하는 그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소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향합니다. 서울에서 영월까지 그 길은 수많은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은 아마도 찢어지는 듯 아팠을 테죠. 그곳은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가로막아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된 땅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는 드나들 수 없는 말 그대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외딴 섬과도 같았죠. 어린 단종에게 청령포는 단순한 유배지가 아닌 스스로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곳은 자유를 잃은 새처럼, 날개를 잃은 왕처럼 그를 올가매는 고통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청령포에서의 삶은 고독 그 자체였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되었고 매 순간 감시의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어린 단종은 아마도 매일 밤 불안감에 잠 못 이루었을 겁니다. 자신을 둘러싼 냉혹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린 왕의 마음을 짓눌렀을 테고요. 한때는 백성을 다스리던 왕이었으나 이제는 스스로의 운명조차 결정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소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궁궐의 온갖 풍요로움과 사람들의 존경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쓸쓸함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몇몇 충신들이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어린 왕을 지켜주기에는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오히려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죠. 청령포의 고요한 강물은 흐르는 시간만큼이나 단종의 고독을 깊게 만들었을 겁니다. 맑은 물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문종의 아들이자 조선의 왕이었던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둘러싼 음모와 비극적인 미래를 예감했을까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어린 왕은 매일매일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함께 깊은 슬픔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궁궐의 화려한 옷 대신 허름한 옷을 입고 백성을 다스리던 손으로 이제는 초라한 삶을 견뎌내야 했던 소년의 모습은 얼마나 애처로웠을까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죠. 그는 그렇게 세상의 가장 외로운 곳에서 이름뿐인 왕으로 존재하며 숨죽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뿐인 왕으로 존재하던 소년은 이제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가혹한 운명 앞에 서게 됩니다. 단종은 상왕의 자리에서마저 쫓겨나 노산군이라는 이름으로 강등되었고 이내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죠.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참담한 소식이었을 겁니다.
왕위에서 물러나 상왕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극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명예와 존칭을 박탈당한 채 이름 없는 죄인처럼 먼 길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궁궐의 화려한 삶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낯선 곳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고 쓸쓸했을까요? 수백 리 길을 걷는 동안 단종의 눈에는 어떤 풍경이 담겼을까요? 아마도 지나는 모든 마을과 스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추어 보았을 겁니다. 한때는 이 나라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권력의 싸움에서 밀려나 모든 것을 잃은 채 유배지로 향하는 초라한 모습. 어린 왕의 어깨 위에는 짐칸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슬픔과 불안감이 얹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영월에 도착한 단종을 맞이한 곳은 바로 청령포였습니다.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막혀있는 천연의 요새이자 동시에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고립된 공간이었죠.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단종은 마치 세상과 격리된 작은 섬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청령포에서의 삶은 어린 소년에게는 혹독한 시련 그 자체였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공간, 언제나 자신을 주시하는 감시의 눈초리 속에서 그는 완전히 고독했습니다. 한때는 수많은 신하와 궁녀들에게 둘러싸여 만백성의 우러름을 받던 왕이었지만 이제는 몇 안 되는 시종들과 함께 작은 초가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죠. 그의 마음속에는 매일 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웠을 겁니다. 혹시 자신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치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가족들은 무사할까 하는 걱정들이 어린 왕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배했을 겁니다. 궁궐에서 누리던 모든 특권을 잃고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는 것은 한창 세상을 배우고 성장해야 할 나이의 소년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는 어쩌면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이 고통스러운 삶이 언제쯤 끝날지, 자신에게 남은 희망은 과연 무엇일지 절망적인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청령포의 고요함 속에서 단종은 끝없는 고독과 싸워야 했고 그 고독은 점차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두려웠던 그 시간들은 어린 단종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죠. 그의 주변은 언제나 차가운 감시의 눈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 나직한 한숨 소리 하나까지도 모두 보고되고 해석되었을 겁니다. 자유롭게 거닐 수도 마음껏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린 왕은 깊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것처럼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으니까요. 그는 그렇게 영월 청령포에서 이름뿐인 왕의 잔역마저 지워진 채 깊은 슬픔과 고독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월 청령포의 고요함이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었죠. 멀리 한양의 궁궐에서는 새로운 왕, 세조의 권좌가 그리 단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왕위를 힘으로 차지한 그에게 살아있는 단종의 존재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을 겁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물론 조정의 신료들 사이에서도 세조의 즉위에 대한 정통성 논란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었으니까요. 왕좌에 앉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세조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폐위된 어린 왕을 다시 보위에 올리려는 충성스러운 움직임이 암암리에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릅니다. 박팽년, 성삼문,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이 6명의 충신들은 세조의 즉위를 찬탈로 보았고 어린 단종이 유배지에서 겪는 참혹한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목표, 즉 단종의 보기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쓰러진 왕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충절의 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단순한 희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준비했죠. 명나라 사신이 조선을 방문하는 날 성대한 연회가 창덕궁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그들은 이 연회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영월의 유배된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비장한 결단이었죠. 혹시라도 발각되면 자신들의 목숨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오직 충심 하나로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밀실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논의를 이어가던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결연함이 교차했을 겁니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조선의 역사는 다시 한번 올바른 길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은밀하고도 비장한 계획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뜻밖의 밀고로 인해 모든 것이 발각되고 만 것이죠. 이 계획에 참여했던 김질이라는 인물이 동료들의 뜻을 배신하고 세조에게 모든 사실을 고변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궁궐을 뒤흔들었고 세조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권좌를 위협하는 반역의 움직임에 대해 그는 조금의 용서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밀고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세조는 즉시 보기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어닥친 잔혹한 진압이었죠. 박팽년, 성삼문,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등 사육신은 물론 그들과 뜻을 함께했던 수많은 충신들이 혹독한 고문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대궐 마당은 피로 물들었고 수많은 목숨이 권력의 칼날 아래 쓰러져 갔습니다. 사육신들은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절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해지죠. 특히 성삼문은 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외치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니 그들의 충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조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살아있는 단종은 언제든 자신의 권좌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는 냉혹한 현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세조에게 단종의 생존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육신 사건은 단순한 역모 사건을 넘어 어린 단종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길로 접어들게 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그의 목숨은 이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처지가 되었죠.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는 살아있는 단종이 자신의 권좌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비록 어린 나이로 왕위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를 정통왕으로 여기는 세력과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희미하게나마 보기의 불씨가 살아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의 생존을 묵인할 수 없다는 냉혹한 정치적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세조는 잔혹하지만 어쩌면 불가피하다고 여겨졌을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마침내 단종은 노산군에서 다시 서인으로 강등된 후 영월 청령포에서 한 발 더 멀리 떨어진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곳은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단절된 청령포와는 달리 그래도 마을과 조금은 가까운 곳이었지만 여전히 감시와 고립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매일 밤잠 못 이루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을 것입니다. 17세 소년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저 차갑고 무자비한 권력의 칼날만이 번뜩이는 곳이었을까요? 그의 외로운 시선은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었을지 상상해 봅니다. 어느 날 영월 땅에 금부도사가 당도합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바로 사약, 즉 독약이었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단종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오래전부터 예견된 운명이었기에 담담하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꽃봉오리조차 피워보지 못한 청춘의 끝이 이렇게 허망하게 찾아왔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삶에 대한 미련이 한꺼번에 밀려들었겠죠. 금부도사와 그를 따르는 병사들이 단종의 거처를 에워쌌을 때 관풍원 안은 깊은 침묵과 함께 비극적인 긴장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 단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문종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충신들을 기억했을까요? 홀로 남겨진 어린 왕의 눈빛에는 체념과 함께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1457년 어린 단종은 영월 관풍원에서 사약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7세의 나이로 조선의 왕이었던 한 소년이 이름 없는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우리는 권력의 냉혹한 논리가 한 인간의 운명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비극이 얼마나 깊은 울림을 남기는지 단종의 이야기에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영월 청령포에 가면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쓸쓸한 단종의 유배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서서 고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 500여 년 전 어린 왕이 느꼈을 고독과 슬픔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영월의 고요한 강물은 오늘도 말없이 흐르며 그날의 비극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린 왕의 슬픈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며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왕조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며 권력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단종의 비극적인 삶은 우리에게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를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 권력의 속성과 그로 인한 비극은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해서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우리는 단종의 이야기를 통해 승자의 역사가 미처 다 담아내지 못한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력의 무게와 인간적인 책임감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